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 된 회사원입니다. 아버지는 70세이시고요. 어머니는 67세세요. 저에게는 형이 하나 있어서 이남 중 둘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아버지의 통장을 보게 된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면서 저와 형을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항상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죠. 그런 아버지가 70세가 되면서도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너희들 걱정할 것 없다. 아버지 용돈도 충분하고 건강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그날 아버지의 통장을 보게 된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시고요. 철물점도 여전히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제가 가끔 안부를 여쭤보면 뭐 그럭저럭 하지,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여유로웠고 표정도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나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를 뵐 때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돈은 충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야 니들이 뭘 걱정하니? 아직 아버지가 정정하다.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셨어요. 전화를 드려도 예전처럼 길게 통화를 하지 않으시고 응 괜찮다 바쁘니까 끊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보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고개를 저으시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어머니도 평소와 달라 보이셨어요. 예전엔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엔 아버지 얘기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나이 드니까 그렇지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이 우연히 그 편의점에서 아버지를 목격한 거였죠. 야, 아버지가 왜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실까? 형이 당황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70세 넘으신 분이 왜 굳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걸까요?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편의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하시는 것 같았고 말끝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야야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돈이 없겠니? 그냥 몸이 너무 편해서 일이 하고 싶어진 거야. 아버지는 여전히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 형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 아버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70세가 넘어서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다니. 나도 그게 걱정이야.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우리는 한번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편의점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보기로 한 거죠. 그 편의점은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평일 오후 2시쯤 가보니 정말로 아버지가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70세의 노인이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계셨거든요. 땀을 흘리시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희들이 왜 여기에? 아버지 왜 이런 곳에서 일하세요? 몸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몸에 좋은 것 같아. 아버지는 여전히 괜찮다고 하셨지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손등에는 상처도 있었고요. 그날 저녁 형과 함께 아버지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랑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경제적으로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희들 걱정할 것 없다고 했잖니?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다.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여보, 이제 그만. 아이들한테 말해. 당신이 뭘 안다고.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정말 심각해졌어요. 평소에 화를 잘 안 내시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몰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없이 계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아, 이놈의 인생이.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철물점이. 작년부터 완전히 망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철물점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망했다니요? 큰 마트들이 생기면서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갔어. 인터넷으로도 많이들 주문하고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나오는 날이 태반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간 운영해온 철물점을 포기해야 하는 심정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지난해 가게를 정리했는데 남은 건 빚뿐이었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빚이 남았다고요? 얼마나 되는데요? 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2천만 원 정도.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천만 원의 빚이라니. 70세의 아버지가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해? 아버지가 평생 자식들 앞에서 당당했는데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손 벌릴 순 없잖니. 아버지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평생 가족을 책임져온 가장으로서 자식들 앞에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응, 하루 5만 원씩이라도 벌어서 빚을 조금씩 갚아야지. 계산해 보니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하루 5만 원씩 벌면 한 달에 150만 원. 여기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빚을 다 갚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70세의 몸으로 매일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버지, 이제부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안 된다. 아버지, 빚을 너희들이 왜 져야 하니? 가족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다 성인이고 직장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내 빚은 내가 갚겠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셨고 저와 형은 어떻게 도와드릴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빨리 와.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아버지가 응급실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로 인한 탈진이라고 하셨습니다. 70세 어르신이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시면 안 되죠.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무리를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병실에서 깨어나신 아버지를 보니 정말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몇 달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이셨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70세 넘으신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력해서. 그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가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하시다니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최고의 아버지세요. 그날부터 형과 저는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버지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못해 통장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잔고가 13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70세 노인의 통장에 13만 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달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이 60만 원.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30만 원 정도였으니 매달 30만 원씩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거죠.
하지만 편의점 급여로는 생활비도 부족했고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아버지 걱정까지 시킬 수는 없잖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형과 저는 회의를 했어요. 형, 아버지 빚 2천만 원을 우리가 나눠서 갚자. 그래야겠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려야겠어.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2천만 원을 둘이서 반반씩 나눠서 갚기로 했어요. 각자 1,000만 원씩. 그리고 매달 생활비는 50만 원씩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형이 30만 원, 제가 20만 원.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저도 집 대출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70세 넘어서 편의점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께 저희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너희들 돈으로 내 빚을 갚을 순 없어. 아버지, 저희가 지금까지 쓴 교육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대학 등록금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요. 그건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럼 이것도 자식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며칠 동안 설득 작업이 계속됐어요. 어머니도 저희 편에서 아버지를 설득해 주셨고요. 결국 아버지가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럼 빌려주는 거다. 나중에 꼭 갚을게. 네, 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갚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빚을 정리했습니다. 2천만 원의 대출을 일시 상환하니 매달 60만 원씩 나가던 이자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셨어요. 이제 진짜 은퇴하자.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훨씬 밝아지셨어요. 몇 달 만에 다시 웃음을 찾으신 거죠.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저희에게 계속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아버지, 감사하다는 말씀 그만하세요. 가족인데요. 그 후로 아버지는 정말 편안해 보이셨어요. 매달 저희가 보내드리는 5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활하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일하실 때는 얼굴에 항상 걱정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세요. 이제야 진짜 노인이 된 기분이야.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말 속에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도 많이 좋아하셨어요. 아버지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걱정하시던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실 때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혼자서 걱정만 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진작 말씀해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굳이 70세의 나이에 편의점에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우셨을 거예요. 평생 가족을 책임져 온 가장이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아버지,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알았다,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 아버지의 약속이었어요.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체중도 늘으시고 얼굴에 생기도 돌아오셨고요. 가끔 동네 친구들과 바둑도 두시고 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여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너희들 덕분에 다시 살 것 같다. 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하실 때마다 저는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버지는 워낙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라 힘든 내색을 안 하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더 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형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아버지가 항상 괜찮다고 하시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았지. 그러게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확인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또 혼자서 끙끙 앓지 않도록요. 요즘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제야 진짜 은퇴한 기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시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나 봐.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자식 농사를 잘 지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워낙 좋은 분이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솔직히 매달 아버지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게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돼요.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지출할 곳이 많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안 해요. 아버지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해주면 아이들도 이해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는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걸 잘 말씀 안 하시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더욱 숨기려고 하시죠. 둘째는 노후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하셨는데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로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저도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셋째는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힘들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아버지도 이제는 저희에게 의지하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저희도 아버지를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자존심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존심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으시지 말고 진작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데 자존심 때문에 말씀 못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경제적인 상황도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괜찮다고 하신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와드리세요. 부모님이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잖아요. 더 자주 안부를 확인해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일하실 때 가장 힘들어 하신 건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었다고 하세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달라지셨어요. 이제야 할아버지다운 생활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세요. 요즘 아버지는 취미도 생기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고 어머니와 함께 등산도 다니세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손자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일 때문에 바쁘셨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놀러 오면 하루 종일 같이 계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가한 적이 언제였나.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변했어요. 이전에는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드렸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드려요. 그리고 주말에는 가능하면 아버지 댁에 들러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더 자주 만나게 되니까 좋아하고요. 형도 비슷해요. 이제야 진짜 효자가 된 기분이야. 형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항상 건강하고 든든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스스로 알아서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70세라는 나이는 생각보다 많은 나이더라고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나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걸 눈치채지도 못했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노인이 되신 부모님을 대하는 저희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자주 관심을 보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가 더 연세가 드시면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형과 저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위한 적금도 따로 들었어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아두면 나중에 큰 병원비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혼자서 생활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희 중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두 분 다 건강하시고 독립적으로 잘 지내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아버지께 드렸더니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든든하다.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들도 각자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는 마라. 아버지는 여전히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거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부담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희를 키우실 때도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많이 감동하셨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일이 저희 가족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가족의 끈끈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게 되면서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났는데 이제는 평소에도 자주 만나니까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어요. 아버지도 이런 변화를 좋아하세요. 옛날에는 너희들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됐는데 요즘에는 자주 얼굴 보니까 좋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손자들도 자주 보고 아들들도 자주 와서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더 이상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으셔서 좋아요. 예전에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주무세요.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편의점에서 고생하고 계셨을 거예요. 70세가 넘은 나이에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힘들어 하셨겠죠. 그런 상상을 하면 정말 끔찍해요. 다행히 늦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아버지도 그런 상황이셨던 거죠. 국민연금 30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일하셨던 거고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희처럼 자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사회적으로도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서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려울 때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가정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부모님을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자주 안부를 확인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자주 와서 얼굴 보여주는 게 더 좋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의 괜찮다는 말을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더욱 그래요. 부모님들은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걸 잘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와드리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고요. 앞으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더 연세가 드셔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형과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이런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고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시고 손자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계세요. 이제야 진짜 은퇴했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아버지의 통장을 보지 못했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어디선가 고생하고 계셨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계신 분들도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가족이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저희 가족은 이번 일을 통해서 더 끈끈해졌어요. 그리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고요. 힘든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저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와 형이 함께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늙어서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께 해드린 것처럼 아이들도 저를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요.